이 태블릿 진실을 막으려는 이 민주당 구태 세력, 박지원 정청래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내가 세월호 폭스 투쟁을 주도했다는 거짓말을 유포시키고 있고, 이거는 뭐 이번에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저 고양이 뉴스나 뭐 이런 애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유포한다면서요. 제가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 태블릿 진실을 은폐하는 용으로 거짓말로 쓰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는 싹 다 모아서 법정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정확한 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그래요. 일베 세월호 폭스 투쟁은 유족 아닌 정청래 응징이 목표였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단순히 민주당이 아닌 MBC, 한겨레 이런 어용 언론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거짓말로 일베가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 투쟁하는데 이걸 조롱하려고 폭스 투쟁했다. 아마 우리 미디어치 그 유입된 시청자들 아마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일베의 폭스 투쟁이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하는 거를 조롱하고 모욕하려고 한 거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이게 전부 다 MBC가 시작한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지금 민주당 구태 세력들이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제가 설명하는 거 듣고 판단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사실과 시간 관계로 딱 보면은 논란의 여지 없는 겁니다. 세월호 유족과 관계없이 정청래라는 정치꾼 응징하려고 나온 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2014년 8월 29일이죠. 유민 아빠가 단식을 중단합니다. 이때가 46일째고, 유민 아빠가 세월호 유족 중 마지막까지 단식했다는 거는 다 인정되죠. 마지막 단식자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유민 아빠 단식 말린다고 문재인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들어와서 어쨌든 문재인 씨는 여기 들어와서 단식을 중단시키는 데 성공해서 8월 29일 유민 아빠와 문재인 씨 둘 다 빠져나갑니다.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일단 단식이 너무 길다. 46일 단식 이거 믿을 수 있냐, 이게 인간이 46일 동안 단식하는데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불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민 아빠가 딸들을 막 하는데, 딸이 세월호 사고로 불우하게 사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이혼하고 딸한테 양육비도 똑바로 안 준 게 드러나니까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의심하는 범보수층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사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딸 팔아도 유분수지. 양육비도 안 준 자가 딸 이름 팔아가지고 46일 단식가 가능합니까?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는데, 뭐 저는 뭐 보수에서 제가 뭐 60일 단식, 90일 단식 다 봤는데, 이거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30일 넘어가는 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원래. 계속 주사 맞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터져 나온 거지.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했어요,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세월호 유족들이 광화문 광장에다가 텐트 치고 하는 부분들이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은 집회 신고가 안 돼요. 다른 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태원 유족들이 예전에 어디서 농성할 때 거기 아마 집회 신고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광화문 광장이라는 데는 문화행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문화행사와 연관된 것들을 허가해 주기 때문에 세월호 유족들의 철야 농성은 안 되는 겁니다. 허가 없이 한 거예요. 허가 없이 했는데 박원순이 그냥 봐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을 시민들의 쉼터로 이용해 달게 해달라, 그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유민 아빠의 단식까지는 우리가 다 자제했어요. 저도 광화문 쪽에서 뭔가 행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는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동아일보 앞이죠. 동아일보 앞에다가 우리는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해가지고 농성 투쟁을 하는데, 세월호 유족이 단식할 때는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제가 거의 유민 아빠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 8월 29일 날 빠지잖아요. 9월 2일 날 제가 이 농성을 해요. 이제 유족들 빠졌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러면 단식을 하고, 요거는 그거였어, 사실은. 다 빠지자, 광화문에서. 이제 유족들 단식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국회에서 처리하고, 나 같은 사람은 국회 선진화법 폐기와
국회 해산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세월호 쪽과 그렇게 크게 부딪히는 거 아니야. 다만 피해자들이 들어와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이 당시 세월호 특별법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피해자들이 들어가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야 이거는 헌법에 안 맞는 독소 조항이다. 그래서 제가 그거 정도만 반대했었고, 실제로 세월호 특별법 반대라기보다는 저는 국회 선진화법 폐기하고 국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 이걸 하려고 제가 텐트를 칩니다. 동아일보 앞에다가. 이게 9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민아빠 빠지자마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유민아빠 빠질 때까지 기다려준 거거든. 그 얘기는 굉장히 분노는 있었는데, 저 사람들 저거 진정성 있나? 이런 분노는 있었지만 어쨌든 유족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갖추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태원 유족들이 농성하는데 그 앞에 가서 메가폰 들고 쌍욕하고 이런 놈들 있잖아요. 친윤석열 유튜버들.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애들이에요. 우리는 이 동아일보 앞에서 있기 때문에 저쪽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유족들하고 거의 500m 가까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농성을 6개월을 하는데 세월호 유족과 충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물리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농성하고, 세월호 유족은 세월호 유족대로 단식은 멈췄지만은 농성하는 겁니다. 양쪽에서.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8월 20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간 정청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민 아빠는 8월 29일에 빠졌잖아요. 이때 정청래가 빠졌어야 되냐. 문재인 빠지고 유민 아빠 빠질 때 정청래 빠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가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안 빠지는 거야. 계속 단식노도 이어가는 거야. 이작자도 며칠 했냐면은 24일을 해요. 일반적으로 단식하면요, 15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유민 아빠가 46일을 하더니 정청래가 24일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유족들이야. 우리가 배려하고 이해했잖아. 근데 왜 정치꾼이 유족들도 빠졌는데 왜 단식을 이어가냐. 여기서 이제 이 불만이 터져 나와서 9월 6일 날 일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청래 응징용 폭식투쟁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핫브레이크가 막 나왔어요. 정청래 단식하는 그 주변에서 핫브레이크가 막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 인간이 국회의원 활동을 해야 되는데 24일을 단식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핫브레이크가 나오니까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폭식투쟁은 뭐냐, 진정으로 FM대로 단식투쟁하는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핫브레이크가 튀어나온 정청래에 대한 응징용 폭식투쟁이에요. 이게 유족은 단식하는 사람 없었어. 이때는 당연히 유민 아빠가 마지막 아닙니까? 자, 근데 또 하나 문제가 터집니다. 9월 11일에 23일째 단식 중이던 정청래가 광화문 뒷골목에서 담배 피는 게 걸렸어요. 뉴델리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23일째 단식하는 사람이 흡연할 수 있습니까? 흡연할 수 있어요? 담배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23일째 단식하는데 원래는 막 사경을 헤매고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단식을 14일을 했죠. 그때 우리가 유튜브를 다 켰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공화당 단식은 완벽하게 FM대로 했습니다. 조원진 대표 집에도 안 갔고, 조원진 한 명뿐이 아니라 그때 100명이 같이 했는데 계속 우리가 뺐죠. 제가 그때 그걸 관리를 했는데 빵 사 먹고 이런 데 다 빼가지고 마지막 한 열흘 넘어가서 한 6명, 7명 남았지 않습니까? 조원진 포함 열흘 이상 단식한 6, 7명들은 다 FM대로 한 거예요. 14일 넘어가면서 더 이상 조원진이 못 버팁니다. 여기 더 가면, 제가 의사를 2번 모시고 왔거든요. 이거 더 가면은 위험하다. 이래서 14일째 우리가 중단시키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죠. 조원진이 깨어나는데 한 4, 5일 걸렸어요. 여기서 4, 5일 걸리고 나중에 일어나서 술을 다시 마시는데 한 3, 4개월 더 걸렸습니다. 조원진 담배 강해요. 골초예요, 골초. 담배 물 수가 없어. 정상적으로 단식했으면 담배 물 수가 없어. 정청래보다 조원진 담배 훨씬 많이 필 거야. 근데 23일 단식한 인간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이게 뭐야? 먹었던지 뭐 주사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베에서도 폭발했죠. 못 참겠다. 이 정치꾼 이거 못 참겠다. 왜 정치꾼들이 광화문 광장을 니네들이 마음대로 불법으로 니네가 왜 우리의 시민의 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했냐. 이래서 9월 12일 날 폭식투쟁이 폭발합니다. 완전히. 여기에 세월호 유족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세월호 유족은 단식한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세월호 유족의 농성장을 제가 몇 차례 돌았는데 단식하는 사람만 없을 뿐 아니라 농성하는 사람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 세월호 유족이 딱 좀 어려운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 생계를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광화문에 농성장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농성장에 있는 애들 다 정청래 같은 정치꾼 운동권들이야. 다 운동권들. 내 눈에 유족을 본 적이 없어. 내 눈에. 그러니까 일베가 폭주하는데 무슨 유족이 있어야지 모욕을 하든 뭘로 하지. 그래서 뭐냐? 정청래는 어떻게 해명한 줄 알아요? 이거를? 여기 금연구역 아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스타일 있잖아요. 자기 가두리 개돼지들에게만 먹히는 얘기하는 거. 상대편 볼 땐 이거 완전 양아치인데 그냥 개돼지들에게 박수 받는 얘기만 한 겁니다. 너 어떻게 23일 동안 단식했는데 담배 밀 수 있냐? 이거 물어보는데 여기 금연구역 아니었다. 이게 국회의원이 할 소리입니까? 국민들의 물음에 대해서? 이런 작자야 정청래는. 그냥 폭발한 거야. 이놈 잡자고. 그래서 실제로 이 9월 20일 날 이 일베 폭식제 보면요. 다 이거야 이거. 정청래 까는 거야 이거. 다 정청래 까는 거. 이때 아마 한 2,000명 몰려 들어왔어요. 2,000명. 근데 이게 무슨 지금 예를 들면 전광훈 목사나 뭐 조원진이나 이렇게 해서 조직을 동원한 게 아니라 그냥 일베 커뮤니티 보다가 그냥 열받아서 다 튀어나온 겁니다. 왜 니네가 단식쇼를 하며 유족도 다 철수했으면 차분하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논의하면 되지. 니네가 왜 광화문을 점유해서 담배를 피고 쇼를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었냐? 저는 계속해서 농성하고 있었죠. 제자리에서 동아일보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폭식투쟁하는 애들이 한 바퀴 돌잖아, 광화문을. 그러니까 광화문을 돌다 보니까 우리 농성장도 지나간 거야. 우리 농성장도 지나간 거야, 걔들이. 나는 계속 내 농성장에 있었고 난 돌지도 않았어.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인터뷰를 갔습니다. 주간 경향이 저를 인터뷰에 갔는데 피자 투쟁 참가자들이 모였던 동아일보사 앞에서는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 등 보수단체 인사들이 9월 2일부터 천막농성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선진화법 폐지와 세월호 특별법 반대에 국회에선 청원 사용받고 있었다. 변희재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논란을 계기로 농성을 시작한 것은 맞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근원적인 문제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소위 민생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지금도 국회 선진화법 폐지를 해야 한다고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반을 넘어가면은 자기 책임하에 입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은 과반을 넘은 정당도 180석을 안 넘으면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선거를 치를 때 180석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막 200석짜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꾸 이 총선 때 목숨 걸게 되는 게 과반이 아니라 막 200석, 180석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진화법 때문에. 이걸 없애야 되는 거야.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일각의 극단적인 언행에 대해 변 대표는 생각하고 있을 거야. 다시 말하지만은 뭐 모르겠어. 100 게시판에다가 막 쓴 놈들은 모르겠지만 오프까지 나온 애들은 유족들하고 붙으러 나오는 게 아니야. 유족이 없었는데. 정청래 주기로 나왔어. 한마디로 정청래 주기로. 근데 어쨌든 제가 주간경향 인터뷰에서는 제가 맞춰서 얘기해 줬습니다. 자, 제가 얘기한 거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자. 얘가 이걸 반대한 거거든. 왜냐하면 진상조사위에 세월호 피해자들이 들어가는데 그럼 피해자들이 기소권 갖고 있으면은 보복 수사가 되잖아요. 보복 수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입증됐죠. 박근혜 정권에서 밀려난 놈들 윤석열이 특검에다가 칼 쥐어주니까 보복으로 휘둘러가지고 200명 그냥 누명씌워 감옥 집어넣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볼까요? 윤석열 정권에서 소외된 사람들 특검이나 특별법이나 윤석열 부여자 특별법에 이렇게 임명하게 되면 가만두겠어요? 윤석열의 부역한 놈들?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자는 거였어요. 저는 지금도 이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이태원 유족 참사들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이태원 특조위에도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면 안 돼요. 지금은 부여가 안 되는 걸로 지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대표는 보수단체가 보기에 가족들과 야당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래 끌다 보니, 그러니까 수사권 기소권이가 안 되는 거거든. 이거 끌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졌는데, 어쨌든 유민 아빠 때까지는 참았단 말이야.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활동하면서 양육비 미지급 등 검증이 시작되면서 계속 분노 게이지는 올라간 거야, 보수 측에서. 그러다가 정청래가 터트린 거거든.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일베 그 폭스 투쟁하는 애들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요구할 건 없지만은 그 폭식 투쟁에 참여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단체한테는 일단 어쨌든 너희들 유족이 있든 없든 유족에 대해서는 말 조심해라. 자, 우리와 함께하는 단체원들에게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과도한 표현은 자제해라. 그리고 유족이 단식하고 있진 않지만 충돌을 할 수 있으니까 세월호 유족 근처에 가지 마라. 제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저는 폭식 투쟁에 참여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충돌을 하지 않도록 제가 절제와 자제를 요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게 2014년도거든요. 10년째 MBC가 주도해서 제가 폭식 투쟁을 주도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좀 남편인데 탈북문화인 정성상 감독이에요. MBC로부터 세월호 폭식 투쟁을 주도했다는 허위음의 공작에 시달려서요. 평강옥이라는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을 폐업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저하고 장기정하고 친하니까 우리가 농성한다 그러니까 야 토요일 9월 10일 날 우리가 농성 집회한다. 그러면 응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저하고 장기정은 응원 나왔어요. 2014년 9월 12일 날 응원 나왔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날 일베 애들이 폭주한다고 광화문을 들어오니까 거기서 MBC 카메라에 같이 찍혀버린 거죠. 저를 응원하러 왔다가 일베랑 같이 찍혀버렸어. 그것밖에 없어. 이 사람 폭주쟁이 뭔지도 모르고 왔다고. 저 응원하러 왔는데 근데 MBC가 교묘하게 편집해서 정성산이 폭주쟁을 주도했다고 거짓 음해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 감독이 운영하는 평강옥 식당에 이거 막 갖다 투서 들어오고 이 해당 그 식약청에 그냥 뭐 막 투서 들어가고 한마디로 이 장사를 할 수 없게끔 그냥 온갖 테러가 난무해버린 거죠. 그래서 2달 만에 문 닫아버렸어요, 이 사람. 그리고 MBC에다가 소를 넣어서 정정보도 받아내는데 이 식당 하나 폐업하면서 몇 억 날린 거는 아직도 보상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런 짓 했습니까? MBC하고 민주당 애들이야, 사실은 이거 따지면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변희재나 정성산이 폭식투쟁에 참여 안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식투쟁의 주된 공격 타겟이 유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청래 같은 정치꾼하고 그 주변에서 광화문광장을 점령한 운동권들하고 싸운 겁니다. 유족은 없었어요, 그때. MBC 경향 한겨레 오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부터 태블릿 진실을 파헤치는 변희 대표 관련 각종 음해 보도 있어 많고 아직도 정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계속 음해 보도합니다. 얘네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MBC 경향 한겨레 등등이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제대로 보도를 할 리가 없죠. 이놈들도 이 조작의 주범들이니까, 공범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영철 탄핵 관련해서 보도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정청래 씨가 보도 안 나온다고 하소연하는데 당신하고 똑같은 거야. 당신이나 MBC나 한겨레나 다 같이 거짓 조작을 공모했으니까 진실을 밝힌다 그러니까 보도 안 해버리는 거지, 당연히. 근데 정청래 당신은 안 합니까? 다른 의원들에게 내가 장시호 위증 조작 증거들을 다 보냈지만은 왜 이 사람들 아무도 안 꺼내들고 있어요? 이거 못 꺼내들게 누가 막고 있는 겁니까? 정청래입니까? 박지원입니까? 누굽니까 이거?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그 과정에서 조작 날조가 있었으면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지금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누가 막고 있냐고. 정청래야 박지원이야 튀어나와. 둘 중에 아무나. 정치 생명 걸어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위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진실을 막겠다. 당신들도 목숨 걸라고. 세월호 폭식쟁 때부터 태블릿 진실까지 민주당 구태, MBC 한겨레 경향 등 구태 어영 언론들은 국민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진실을 은폐하는 데 온몸을 던졌다. 엄밀히 말하면은 정청래의 만행을 은폐하려고 멀쩡한 사람들을 폭식투쟁의 주범이라고 막 조작해버린 겁니다. 맞아 죽어야 할 놈은 정청래였어요, 이때는.